두 번째로 지정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임규현 도의원님 오셨는데 바깥에 누가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얘기를 먼저 정해 듣고 먼저 좀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임규현 의원님부터 먼저 이야기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소개해드리고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실 때 간단한 자기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정말 의미 깊은 모임이 우리 담양에서 이렇게 열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까 저는 이제 소개를 좀 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도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또 다른 일정들 때문에 특별히 저에게 또 이렇게 먼저 발표라고 배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올해가 지방자치가 우리 단체장까지 우리 손으로 뽑은 지가 딱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지방자치 실천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어떤 평가들을 해보게 되면은 정말 마을자치, 주민자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근데 여전히 저는 좀 일정하게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우리 또 담양을 위해서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범 군의원께서도 와 계시지만은 저희들도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표를 얻는 것과 또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어떤 그 가치 사이의 갈등들이 늘상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또 표를 얻어서 이렇게 당선이 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정말 또 현장에서 이건 아닌데 하는 때도 상당히 많이 갈등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끌려가는 이런 그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시대에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정말 최근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만은 우리는 그 국민들의 어떤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여러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상적으로 늘 직접 민주주의나 이런 훈련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훈련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할 수 있는 공간이 저는 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담양군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도 마을자치라는 부분 가지고 주민자치 속에 이제 그 마을자치를 어떻게 결합을 시켜볼 것인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이제 행정체계상으로는 이장님들이 계시는데 좀 이런 갈등들이 또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논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현장에서 좀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시대 상황도 그렇고 시대적인 가치 지향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봐요. 사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오로지 성장만을 최고의 목표로 그래서 이제 성장과 효율만을 따지다 보니까 무조건 1등만을 최고로 강조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양극화나 경제적인 양극화가 아주 심각한 이런 좀 상황이 되었었고,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 상황들을 좀 풀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이런 마을 내에 그런 자치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2017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독일에 발을 디디면서 거기에서 한 10일 동안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게, 왜 이쪽은 하는 것을 최고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그걸 위해서 고민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뭔가
제가 작년에 이제 아는 친구가 있어서 인도를 좀 다녔는데요.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어, 너, 너 행복해? 난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해. 뭐 이런 식으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입에 붙어 사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말들이 입에 붙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행복을 빌어준다고 하는 것은 뭐 돈을 많이 번다랄지 이런 것들이 행복인 걸로 좀 착각하고 있는 좀 그런 그 행복론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는 그런 가치 지향을 좀 바꿔내고 어떤 문화들을 좀 새롭게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정말 이런 마을 활동가들 또 이 마을 자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은 이제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98년도에 군의원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담양 같은 경우 인구 5만이 넘었었고 그리고 예산이 그당 한 800억 정도 됐었나? 근데 지금 전에 예산이 6천억 정도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현재는 돈이 없어서 뭔 일을 한다. 이런 물론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부자 감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 문제가 좀 줄어들고 해서 담양군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이긴 하지만은 보편적인 이런 제기로 봐서는 예산의 문제는 크게 아닌데 문제는 저는 이제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이 이렇게 그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여수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그 가치 지향의 문제, 철학적인 이런 그 문제이 행정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행정에서 표현입니다만은 우리 임순미 실장님은 그러들 않으신데 이걸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가 지사가 뭐 어떤 마을 뭐 챙겨서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걸 만들어야 돼. 예? 예, 그래서 어떤 식이 되든 간에 그 성과만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게 좀 바꿔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의 의미가 뭐고 이걸 우리들이 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만들기랄지 마을 자치랄지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적 인식들이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사실 행정 같은 경우도 봐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주민자치 전담요원을 이렇게 뭐 지원을 해줬어요, 늘렸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 전담요원이 과연 어느 부처에서 어디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행정 같은 경우도 전문성이 제대로 좀 갖춰지질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마을 자치나 마을 활동가들과 관련해서는 뭔가 그런 전문성을 갖는 행정의 체계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풀뿌리 공동체 지원센터도 있고 도시재생 지원센터도 있고 또 뭐 농촌 중심지 뭐 관련한 이런 것들도 있고 다양하게 부처별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통합해서 관리될 수 있는 그러한 그 TF가 이렇게 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또 이제 담양에 농업회의소가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농민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사실 농업회의소는 제가 이제 그 군의원 때 이러한 농업회의소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담양이 시범 사업으로 되고 있고 아직 이제 농업회의소도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더라고요. 아까 우리 전대국 박사님이 보조금 사냥꾼 말씀을 하셨는데 독일이나 유럽의 같은 경우 농업회의소가 거버넌스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직접 직불금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줍니다. 행정이 주는 게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농민들 스스로가 농약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영수증을 9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보관을 해요. 근데 그쪽 같은 경우 보조금을 잘못 유용했거나
이렇게 사용했을 경우 전액 다 환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농민들 스스로도 그 보조금을 그냥 허투루 이렇게 쓰려고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행정은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사실 그 제가 91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영농회사를 만들어서 보조금도 받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비닐하우스를 농민들이 직접 시공을 해도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산을 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업체가 시공을 해서 업체가 정산을 해야만 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100을 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은 200이 들어가야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같은 경우 이윤도 남겨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한 30-40% 정도가 그런 비용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농민도 그 손해고 행정도 손해고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손해인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행정은 농민을 못 믿고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이런 부분에는 저는 서로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러한 그 중간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변화되어 좀 나가야 된다. 그래서 농민들도 제가 이제 이건 예로 든 거고 우리 주민들도 행정이 이 신뢰를 좀 해줘야 되고 행정 또한 이제 그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달리해서 왜냐하면 이게 자치 역량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이런 게 좀 나가줘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창평의 활동가분도 와 계시는데 창평이 슬로우시티 최초 슬로우시티로 지정됐습니다. 지금 담양 전역이 슬로우시티인데 창평 같은 경우 돌담길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창평에 창평 전통 정원 공원이 이제 지금 조성이 좀 완료되고 있는데 거기에 돌담을 또 해놨어요. 근데 이게 저는 창평 지역의 전통적인 돌담 형식이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쪽 지역에서 나오는 돌을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직접 쌓고 이렇게 해야 저는 훨씬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근데 업자에게 행정에서는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어디 가나 있는 돌담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이 조금만 더 힘들고 피곤하겠지만은 그러한 자치적인 이런 관점에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한다라면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 지역의 전통적인 돌담을 그대로 보존하게 하기도 하는 거고 이것은 제가 이제 단적인 예를 든 것인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실제로 어떤 그 일들을 하다 보면은 그럴 수 있는 일들이 저는 굉장히 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는 이제 의원의 관점에서 행정이 이렇게 좀 주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훈련도 시키고 뭔가를 찾고 이렇게 좀 동기부여도 해주고 자치적 방향으로 스스로들이 좀 해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 주민의 소득도 이렇게 좀 올려내는 이런 식으로 좀 그 변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도의회에서도 우리 마을 활동가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도 충분한 예산 지원들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저는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을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대폭 좀 늘어나고 역량들을 더 키워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담양 같은 경우도 몇 개년 이렇게 좀 계획을 갖고 매년 몇 명 정도의 활동가들을 좀 양성한다. 이런 목표들을 좀 만들어내서 꾸준히 그런 양성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최고의 그 형태는 직접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민주주의가 바로 될 수는 없어도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마을 단위나
또 읍면 단위 정도에서는 한 번씩 우리들이 실험을 하고 또 실제로 또 해보고 좀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정말 그 행정에서 지금 우리 담양 같은 경우 지역발전 토론회를 주민자치 주체로 하고 있지만은 이것 또한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뭐 사업 하나 뭐 행정에다가 예산 요구하려고 그것 하나 서로 합의 보기 위한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좀 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뭔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면에서 자치적 관점에서 일들을 보고 집행을 해나가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무튼 시간이 또 제가 발언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널리 양해해 주시 바라고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규원 도의원님 먼저 보내드리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실장님하고 이번 의원님 조금 저녁 드실 때까지는 계실 거죠? 자, 순서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을활동가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다음에 행정의 이야기를 듣고 의원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분 발제자가 마무리 조금 지어주시는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제일 끝에 조순희 활동가한테 먼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잠시 소개했는데 저는 담양군 풀뿌리지원센터에서 마을활동가를 하고 있고 또 대전면 주민자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가 통합센터를 좀 추진하자 그 토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풀뿌리지원센터가 그 통합센터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좀 힘을 키웠으면 좋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주민자치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애로사항을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담양군 주민자치회는 2017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주민자치 기반을 굉장히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지역에 굉장히 많은 그 사회봉사 단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주민자치회는 정말 많은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담아서 문화활동이나 그리고 복지 그리고 사업과 연결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발전 토론회나 주민총회를 통해서 또 마을의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 굉장히 잘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담양군 같은 경우에는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생겨난 문화센터들을 주민자치회가 이제 그 프로그램 부분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아직까지 행정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제 3년 가까이 되면서 담양군에 5개 지구가 굉장히 문화센터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뭐 대덕면, 고서면, 창평면 해서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으면서 문화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활성화되면서 또 그 안에 그만큼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 주민자치회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담당하는 참여 소통실 그리고 시설을 관리하는 공간재생과 그리고 또 면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운영에 협력하고 있는 면사무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협력 체계가 있는데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주민으로서
해결해 나가는 것은 한 부서의 그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관련 부서들을 같이 공론장을 만들어서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 협업을 해가면서 또 합의를 해가는 과정을 중간 지원 조직인 풀뿌리 공동체 지원센터나 담양에 있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여러 이런 중간 지원 조직들이 통합센터가 되어서 아까 뭐 시어머니가 아닌 며느리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며느리가 힘을 길러서 시어머니들이 함께 협업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만드는 그런 공론장을 끊임없이 만들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저희가 이제 문화센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문화센터의 입장에서도 다양한 공모 사업을 하는데 우리 담양군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지원족들이 굉장히 많고 또 문화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행정과의 행복학습센터 사업 또 문화재단의 문화 관련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을 열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중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것들을 여기 그 중간 지원 조직들이냐 그 관련 그런 센터들의 사업들을 찾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피로감이 있고 또 불필요하게 중복을 해서 정말 어렵게 운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담양군의 여러 중간 지원 조직들이나 이런 주민자치 관련된 이런 사업체들이 함께 통합센터가 되어서 힘을 발휘해서 주민자치회나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굉장히 앞으로 미래 발전하는데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짧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으로는 우리 임수민 실장님 이야기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참여 소통 실장을 하고 있고요. 10년 전에 2014년 7월 제가 풀뿌리 경제 마을 만들기 사회적 경제 통합을 해가지고 풀뿌리 경제 팀장을 3년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난해 마을 만들기 완주 뭐 정읍 많이 가봤고요. 글쎄 그때 사람을 참 잘 만났죠. 김하생 센터장을 만나가지고 저 친구를 어떻게 스카우트 할 것인가 한 2년 가까이 밥 먹고 술 먹고 차 마시면서 지역을 공론화시키고 지역을 현재 문제에 대한 거를 많이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담양에서 머물면서 담양의 비전을 제시했고 저는 그대로 따라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활동가가 돼야겠다 싶어가지고 전국 대화 모임을 강원도 강릉센터장 하실 때 10년 전에 뭐 수원, 서울, 뭐 영암 사실 많이 다녀봤고요. 그때 이 사람도 도대체 뭐를 논하는지 도대체 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론화하는 건가 사실 많이 의문을 많이 가졌었고 많이 의식이 많이 전환이 됐었죠. 그러면서 나도 변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공무원이 아닌 마인드로 3년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이제 행정에서 직영으로 센터를 직영을 했고 그때 이제 김하세 센터장을 스카웃해서 센터장과 사무국장과 3명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딤돌 단계 사업을 시작을 했고 창안학교를 진행을 해서 그때는 군비로만 다 시작을 했고 최영식 군수님도 그렇고 저희 과장님도 전혀 네 뜻대로 하라는 식으로 전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창안학교를 3년간 계속 했었고 또 공모사업도 많은 공모사업을 바꿔서 센터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었죠. 그 시기에 이제 제가 풀뿌리 공동체 센터 만들고 일자리 경제센터 만들고 그러면서 마을 활동과 양성 교육도 많이 했었고 의식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3년 이후에 이제 저는 또 새로운 도약이 사실 필요했었어요. 그 시점에 이제 정읍을 갔더니 정읍은 지역 공동체 과가 있었거든요. 거기 안에 교육과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 역량 강화 같은 거를 농촌 개발 사업 하나의 과 안에서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더 여기서
그거를 꿈을 꿨어야 되는데 3년간 사실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다른 부서를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이 만들어놓으면 그대로 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은 저는 이제 묵묵히 지켜봐왔고 이제 10년 동안에 그래도 많은 과도기를 거쳐서 공동체 센터가 그것도 유능한 센터장을 다시 또 스카우트했고 또 도시재생센터도 있으면서 지역을 많이 변화를 했고 이제 저는 이제 관련 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다 지켜봐왔었고 이제 또 우연치 않게 제가 올해 작년에 이제 사무와 승진하고 올해 1월달에 이제 참여소통실로 왔는데 저희 부서는 이제 주민자치 인구 청년 정책 고향사랑 기금 홍보팀으로 업무를 보고 있어요. 근데 주민자치가 아까 말씀하신 것도 17년도에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읍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조례라는 것도 해보니까 민원이 오래된 묵은 민원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월달에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고 우리가 주민자치 사실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면서 아주 많은 그 민원을 했던 것들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제가 이제 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아까 전디옥 박사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아까 정읍에 있던 사례 지금 앞으로 이제 저희 사실 이제 우리 목표도 저도 그때 목표가 지역공동체과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 주민자치, 마을자치,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이런 사업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바랬거든요. 근데 이번 최근에 이제 저도 의회에서 그 의원님도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오늘 이규범 의원님도 오셨는데 지역에서 이런 마을 만들기나 사회적 경제 또 도시재생 사업들이 각자 하고는 있지만 사실 지금 각자 도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흩어짐이 하나는 뭉쳐지는 게 아니라 각기 돌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피로감을 느끼고 사실 이제 행정과 사실 오늘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한다는 말씀도 제가 제안을 했던 게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많이 하시지만 결국은 행정과 주민과 의회가 공감하고 소통을 해야만이 또 한 단계 도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담양군 의회에서도 미래교육 그 재단 관련해 가지고 설립해야 한다는 5분 발언이 있었고 또 의장님께서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바라는 바는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이나 말씀하셨던 것이 저는 이제 공동체 지원센터 안에 이제 도시재생과 또 교육공동체 또 주민자치, 마을자치 그렇게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가 같이 좀 어우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10년 전의 모습과 10년 전에는 중간 지원 조직이 뭐길래 자꾸 저렇게 중간 지원 조직 하는 거 했는데 그때 우리는 꿈을 꿨었고 또 꿈을 이뤘고 또 10년 후에는 또 다른 거를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어느 누군가의 그런 목소리를 통해서 아마 담양은 항상 변할 거라고 저는 믿고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연결해서 의원님 이야기 바로 연결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담양군의회 이기범 의원이고요. 저는 원래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어요. 전혀 행정에 관심이 없고 전혀 뭐 동네에서 뭘 하는데 관심이 없게 살다가 방금 이제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 마이크를 조금. 네, 네.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금도 행정 용어가 많이 낯설고 지금 제가 초선인데 3년 정도 했거든요. 아직도 행정 용어가 낯설어요. 무슨 과인지도 무슨 과에서 하는 건지도 굉장히 좀 낯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주민분들은 더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참여하시는 주민들도 굉장히 후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소통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에게 그 주어진 주제는 담양군의 고민과 사례거든요. 근데 담양군의 고민은 아니고 제 고민입니다. 담양이 잘 되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의원을 지금 초선이면서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답답하다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왜 답답하지? 조금만 좀 내일처럼 생각하면 조금 쉽게 좀 처리할 수 있고 좀 일원화하고 원팀을 만들거나 아니면 TF팀을 만들고
좀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끼면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담양군의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그 주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행정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중간 지원 조직의 입장에서 세 가지로 좀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이제 이제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좀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그 마을의 그 주인은 주민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민들이 누구랑 소통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장님하고 소통해야 되는지, 분여회장님, 뭐 노인회장님, 주민자치회장님 뭐 또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햇빛의 회장님도 있고 지역발전위원장님도 있고 뭐 친한 사람한테 해야 되나 이런 약간 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조금 저는 좀 정립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주민 복지를 실현하는 분들이 이제 공무원 분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봉사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그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다 소통을 하고 계신다고는 생각하는데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장님이나 지회장님이나 아니면 노인회장님, 분여회장님 누구랑 소통하고 주민분들하고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실 그래서 소통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을 때 주민들과 전체가 소통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그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에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많이 좀 감소했다는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전에는 이제 울력이나 그런 걸 통해서 마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부 지자체 간의 뭐 공모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보조 사업 아니면 정부 또 지자체에서 주민에게 주는 뭐 보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해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보조금 사냥하시는 분들이 또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러는지 굉장히 좀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무엇인가 마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너무 많이 좀 감소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주민분들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다 마을이 마찬가지겠지만 담양 같은 경우에 대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됐거든요. 이제 전남이 22개 시군이 있는데 6개 시군 여수, 순천, 목포, 광양, 나주, 무안 6군데를 빼고는 다 지방 소멸 지역이거든요. 담양도 그래서 지방 소멸 지역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30%가 넘어서 저희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너무 이제 정책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이 적극적으로 너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가는 예산이 좀 너무 적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좀 생겼고 아까 그 이규현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올바른 선거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 되지 않냐. 제가 생각했을 때 주민 불화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방자치단체 그 선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패가 2패로 갈리고 3패로 갈리다가 그 다음 선거가 있으면 4패, 5패로 갈리고 이 주민 불화를 너무 좀 조장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시진 않겠지만 올바른 선거 문화, 다른 사람 비방하기보다는 이제 그 자기의 장점을 좀 이렇게 부각할 수 있는 그런 선거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이제 표가 많은 어른들한테 좀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좀 젊은 사람들한테 예산이 많이 제공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좀 주민들한테는 좀 주민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약간 고민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아까 담양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개 시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양에 오셨을 때 굉장히 좋다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걸 보면 전남 22개 시군 중에 20이에요. 굉장히 좀 그 예산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예산이 한 5천 한 7, 800억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방세 세외 수입하고 보통교부세, 그다음에 뭐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시도 조정교부금 뭐 이런 거 다 정리하고 그 재정 자립도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대부분 이제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받아가지고 보통교부세는 그 보조금 사업을 매칭하는 데 다 쓰고 실제로 지방세 세외 수입은 한 66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부족한 편이어서 군에서 어떤 그 주민을 위한 복지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허울은 좋아요. 담양이 참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산은 그렇지 많지가 않은데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복지 욕구가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그 좀 어떻게 보면 예산의 시급성이나 적절성을 봤을 때 이게 급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너무 많아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행정에서 많이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행정에서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중앙 정부에서 뭐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행정이행 절차 같은 경우에 그냥 일방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100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이 준공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안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할 수가 없어요. 그 마무리를 해야 이제 되는데 건물을 마무리해놓고 이제 들어갈 원래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또 이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또 거기에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예산이 다시 수반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부의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제 뭐 민주당 국민의힘 저는 무소속입니다. 저는 무소속인데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정책의 방향성이 계속 이게 달라지다 보면 일관적이지 않은 게 행정이 있어서 그런 정부의 정책도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그 얼마만큼 잘했는가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담양 그 공옥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공옥고등학교가 앞에 해전교차로를 만들었는데 거기가 원래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만들면서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1안, 2안은 회전교차로가 없었고 3안은 회전교차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왜 회전교차로가 있는 안을 했냐라고 이제 제가 그 건설과 쪽에 문의를 했더니 주민들이 33분이 동의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인근 마을 주민분들이 동의를 받았다는 거겠죠. 근데 거기는 실제로 담양군 전체 국민이 사용하는 곳인데 이게 그 동네 주민들의 동의만 받아가지고 될 일은 아닌데 우리는 충분히 그 행정절차상으로 이행할 것들을 다 했다. 그래서 제가 주민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마을에 가서 동의한 분이 없으세요. 이 누구한테 동의를 도대체 받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이걸 추진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사실은 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는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일방으로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가 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 의견 수렴을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런 약간 그 정형화된 좀 틀이나 아니면 좀 그런 공감대 그런 것들이 조금 향후에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대부분의 공모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그 지역마다 다 지자체도 똑같이 있을 것 같아요. 어울림센터 다 있으시죠? 누리센터 다 있으시죠? 반다비 체육관 다 있으시죠? 다 똑같아요 하는 게 대부분. 그래서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담양다움이 있는 그런 사업이 좀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더 내용이 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스템인데
저희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많지만 다 선진국, 후진국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얼마큼 높냐에 따라서 선진국이 될 수도 있고 후진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그 국민과 또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저도 대하고 저 또한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하구나라고 하는 느낌 계속 더 강하게 드시죠. 제가 두 분한테 좀 질문을 좀 청하고 싶은데요. 일단 실장님에게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행정협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안을 좀 해주셨어요. 강릉에서도 행정협의회 해봤는데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한 2번 정도 모이고 깨졌어요. 저희는. 근데 다른 지역은 2, 3년 정도 진행했던 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조금 있는데 어쨌든 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센터장님이 제안해 주셨는데 실장님이 보기에 어떨지, 그 다음에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조금 곁들여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통합 지원 조직 뭐 이런 이야기들 좀 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통합 지원에 관련되어 있는 경험들이 그나마 지금 제일 많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 중에 얼마 전까지 경기도 50으로 계셨던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 중에는 가장 많이 알고 계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수원이나 뭐 안산, 뭐 안성 뭐 이런 데 사례들 좀 알고 계시는 사례들을 조금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인가 하면 저희가 이제 6시에 밥을 먹기로 되어 있는데요. 저녁 이후에 저녁 먹고 와서 토론들에 다 참가할 수 있으면 사실 그때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깊이 있게. 근데 가셔야 될 분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그 얘기는 꼭 이 두 분의 이야기는 꼭 좀 청해 듣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먼저 경기도 이야기부터 먼저 조금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녹화가 되나요? 뒷담화를 해야 되는데 저를 꺼주셨어요. 사실 경기도는 당은 민주당이거든요. 근데 제가 마을공동체 지원과에 올 3월달에 임기가 종료돼서 지금 쉬고 있는데 공동체에 대한 경기도의 공동체에는 당시에 남경필 지사,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죠. 어떻게 보면 남경필 지사님이 계실 때 통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랑 그 사회적 경제가 통합된 어떻게 보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최초로 있었던 그런 실험이었지만 민주당의 의원님들의 어려운 질문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경기도는.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이나 활동의 어떤 의미나 이런 걸 떠나서 이 정책을 누가 관심을 가지고 가는가에 따라서 엄청 흔들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 여전히 하고 있고, 그래서 담양이 지원센터 이름 앞에 풀뿌리라고 하는 거를 앞에 네이밍한 건 참 잘했다. 누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은 마을의 또 주민들이 어떤 주권, 자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 자각,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다 촛불을 들고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다 같이 뭉치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뭉치는 계기가 되는 역할들을 과연 중간 지원 조직들이 하는가라고 하는 거는 약간 저는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지원센터들이 자기 사업들을 하거든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의 대상자들하고 소통을 하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거버넌스 내지는 협력, 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과 기여를 하기가 어렵다. 중간 지원 조직 자체가. 그러면 중간 지원 조직이 지금 갖고 있는 사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전대옥 박사님도 이 교재안에 수원도시재단이나 수원도시재단은 수원시로부터 예산을 받지만 이제 수원시 약간 중간 조직이 좀 다른 형태로 있는 거죠. 재단이기 때문에. 안성은 직영입니다. 구조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통합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중간 지원 조직이 통합적으로 모여 있는다고 해서 통합적으로 활동을 하는가? 통합 지원센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활동가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역시나 단체장의 결단과 결심이 있어서 현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을 활동가들이 더 많이 현장에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 단순한 활동비 정도가 아니라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의 뭔가의 활동의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이제 경기도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가지고 있고,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중간 지원 조직의 활동가들이 5년 이상 근무하는 거 저는 조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간 지원 조직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어공이 됐든, 그러니까 더 행정적인 분야로 나아가든 아니 주민자치 쪽으로 나아가든 뭔가의 일적인 부분에서의 다른 경로와 체계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마을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이 지원센터에 와서 그런 경험을 넓히고, 지원센터의 경험을 행정이나 더 주민자치회나 뭐 이런 쪽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통합지원센터의 어떤 고민들이 함께 가져가면서, 저는 사업이 아닌 어떤 일을 쳐내는 그런 중간 지원 조직이 아닌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에, 그리고 성장된 사람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지원 체계로서의 중간 지원 조직의 어떤 역할과 기능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조금 더 나아가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후에 네, 어쨌든 경기도의 공동체는 마음에 안 들겠지만 국민의힘의 전신인 우리 남경필 지사님이 계실 때 만들어진 공동체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30년 넘었고요. 이제 어찌어찌해서 마을 만들기라는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즈음 해서 풀뿌리 경제 팀장을 하면서 김하생이를 만나가지고 지금 김하생 센터장이 지금 고흥 금산면에 제가 작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저 도대체 뭔 일을 한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 때문에 뒤에 와 계시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2시간 걸려서 금산면을 가봤어요. 근데 해수부 사업을 또 지역 공동체 활성화한다고 거기서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의 끈기와 열정과 진짜 이분은 정말 따라갈 수는 없다. 정말 아까운 사람인데 제가 더 담양을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런 분들이 좀 생겼으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활동가 교육도 여러 차례 했었고 또 활동가들이 교육으로 끝나기는 한계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들 뭐 취업과 일자리 연계가 돼야 되는데 재정적이라든지 현실적으로 그럼 한계가 있었고, 교육은 많은 교육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남아 있는 활동가들은 또 새로운 활동가 영역에서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취업과 연계됐으면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 아까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지난 그 3월달에 지역공동체위원회를 그때 센터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그때 저도 처음으로 이제 제가 센터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그때 그 위원회를 참석했던 이제 제 3자의 눈을 봤을 때 각
뭐 공간재생과 참여소통실 경제과 관련 과장님들, 국장님 같이 회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제과에서 또 이제 과장님 계속 바뀌었고 또 팀장님도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10년 전이나 지금도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사람이 바뀌면 시스템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행정협의회도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누군가를 끌어가고 해야 되는데 뭔가 거기에서 리더십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공감하고 소통하는 게 부족하면 이게 형식적으로 끝나고 말더라고요. 근데 센터가 있고 또 센터가 그 역할을 계속 주장을 하고 그러면 과장이 바뀔 것이고 또 팀장이 바뀌어서 이게 누군가 같은 조직을 끌어갈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지 시스템이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행정협의회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그 리더가 아니면 센터장이 아니면 그 과가 뭔가 중심이 돼서 또 단체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또 의원님들과 소통이 더 필요하고 그랬을 때 필요했을 때 누군가 중심이 또 같이 리더가 있고 끌어가는 사람이 있고 끌어가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센터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20분인데요.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저는 밥 먹기 전에 가야 돼요. 근데 꼭 한마디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없으시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발제하셨던 두 분 이야기를 조금 듣고 두 번째 세션 이제 불 붙이는 중입니다. 밥 먹고 와서 더 달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셔서 못다한 이야기들 마구마구 쏟아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전대욱 박사님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전하겠습니다. 예, 고경화 본부장님께서 이 광역에서 이제 통합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거버넌스형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끌어내고 인력을 양성하고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업을 왜 쫓아갈 수밖에 없냐를 이제 저는 돈이 그쪽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결국 생각을 하는데 관건은 우리가 물론 이제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제 그 도청과 무관하게 일종의 좀 자체 사업 같은 것도 좀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센터들이나 기초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면 그 행정의 사업과 어떻게 독립할 것이냐, 결국 재정을 어떻게 독립시킬 것이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거를 위한 것은 이제 저희가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고 좀 장기적인 숙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다 같이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되게 그 마을 기본법에 이제 기금 같은 것, 기금이나 재단을 좀 최대한 넣었는데요. 그런 제도적인 최소한의 기반을 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그 제도와 기반을 가지고서 그거를 마중물로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고맙습니다. 대단히 수줍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밥 먹고 나서 이야기 조금 더 후벼 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센터장님 이야기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발표를 하긴 했지만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조금은 좌절감도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이 우리가 이 지금 의원님, 도의원님, 군의원님 그리고 실장님 그리고 저희 담당 팀장님까지 다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그 통합 정책을 가는 어떤 시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게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 날을 위해서 조금씩 저희가 센터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2부 세션을 마무리하기 전에 밥 먹고 와서 이런 이야기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내지는 산책하시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남 마을 활동가들 되게 많이 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얼굴 눈에 익은 분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도 와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쪽에 계신 분들도 이야기를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나 행정에서 오신 분들은 저녁 먹고 나서 가지 마세요. 핵심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저녁 먹고부터 들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 그리고 뭔가 하나 더 다른 게 와 있네요. 단체 사진 찍어야 된답니다. 밥 먹으러 가기 전에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고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해. 내지는 이거 잘하고 있는데 이거 더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통합 조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역에 도시재생센터와 농촌협약,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이렇게 일반적으로 3개 내지 2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를 중심으로 통합해야 돼? 예를 들면 예전에는 도시재생센터 안에 도시가 제일 크니까 이 안에 마을 만들기가 들어와야 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그룹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도농 통합 지역이니까 농촌이 더 커. 그래서 농촌 밑으로 다 들어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 공동체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를 중앙에 놓고 나머지 밑으로 들어와야 돼. 이렇게 보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내자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열심히 좀 부르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조금을 쓰는 방식에 대한 문제예요. 회계 문제거든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인간 보조금에는 자본 보조와 경상 보조 딱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외국의 보조금은 통합 보조금 내지는 복합 보조금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자, 이거는 소위 말하는 시설비 내지는 건축비 이것과 운영비 동시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요. 그게 이게 소위 말하는 기재부가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 그런가라고 하는 이야기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다 통합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결정적인 거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예전에는 이나라 도움이라고 하는 전산 시스템을 썼어요. 근데 요즘에는 소위 말하는 지방보조금은 보탬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쓰죠. 근데 이 보탬이 내지는 이 나라 도움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누구에게 보탬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러면 이걸 개선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요 정도 이야기를 하면 통합해서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게 2시간 내에 끝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정리해서 갖고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토론은 결론을 내지 않아요.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로 이야기들을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녁 먹고 오셔서 이야기하실 때 부담 없이 이야기들을 마구마구 쏟아내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고요. 단체 사진은 빛이 좋은 바깥에서 찍겠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예, 식사 후에